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김남국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나 된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혹시나 했지만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최진봉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협상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전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TF 조사에서 그게 결과가 드러난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소녀상 이적 문제를 일본과 한국이 일정 부분 공유했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칭 자체를 지금 예전에 뭐 국제사회 성노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소녀상 관련해서 다른 나라 제3국에 소녀상 건립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근데 원래는 불가항력적 사죄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사죄를 받아내지 않고 도리어 합의를 해줘서 더 이상 일본이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번 이면 합의의 결과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5년 당시에 이거는 외교적 참사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도대체 이런 합의가 왜 이루어졌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면 합의를 보면은 더더욱 문제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면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요구한 거를 그냥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발표를? 뭐 이면 합의뿐만 아니라 공개된 내용도 네, 다 일본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요. 이번에 이제 TF팀 결과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의 무능 또 심지어는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들의 그런 주장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어제 그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근혜 정권에서 힘들었거든요. 특히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지난 약 2년여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설득이 아니라 혹은 대화가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활동을 고립시키고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그게 합의 내용에서 양국 정부가 한 나라의 NGO를 두고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정대협 등을 설득할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가 혹은 그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국민들이 반대를 할 때마다 한국 정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녀상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진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 한일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도 아니고 그것도 한국 정부 중심도 아니고 순전히 일본 정부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지금 뭐 느끼고 참 참담합니다. 아니, 사실 협상이라는 게 양쪽의 입장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해서 받아내는 게 협상인데 사실 이번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연 그 들어준 것이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나와서 협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본 측 양측이 나와가지고 그냥 토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또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10억엔과 관련해서 배상 요구를 사실 우리 쪽에서 해서 일본이 이렇게 세금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원 과정에서도 배상이 아니고 그냥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뭐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돈 10억 원 받고 10억엔 받고 그냥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15번 만났지만 제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빨리 이 문제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거죠. 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은 사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사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럼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마치 할머니들이 돈 요구에 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과에 집착해서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 점이 정말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 성노예 표현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이 표현을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측 대표가 친절하게도 원래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외교부가 조사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검증 결과 발표 내용을 쭉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네. 이 위안부 문제를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모든 외교 문제에 올인했던 것.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해결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 그것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아무 외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외교가 한마디로 꼬인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합의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친해서 미국의 대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하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게 안보 문제 때문에 역사 문제 개입하게 하게 되는 그런 길을 박근혜 정부가 열어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그 한일 협정 50년 네.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그 50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그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네. 그 5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연내 타결이라는 목적을 내걸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피해자에게 결국은 희생을 강요하는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그 실무적인 의견들이 전부 다 묵살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에서 해결이라고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청와대에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거를 그냥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도대체 그 이유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장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부 국장, 우리나라 국장이 만나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급물살을 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항력적 사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을 맨날 바꾸잖아요. 잘못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죄를 이번에 끝까지 사죄를 해라. 어떤 상황에서 사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가역적 사죄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주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서 국정원 주도로 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2달 안에 끝내야 된다는 급박함 또는 압박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낼 건 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걸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해야죠. 그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2달 안에 끝나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았고 사죄란 말도 해결이란 말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보이는 게
정신대 이제 할머니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설득을 위한 과정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해달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말 그럽니까, 대표님? 사실은 그 지금 네. 최 교수님 말씀 속에 그 15번을 만났다라고 외교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5번은 어떤 만남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명절 때 예를 들면 할머니들께 인사를 오고 싶다. 네. 할머니들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명절 인사하고 간 것. 또 할머니들이 8.15나 이때 면담 요청을 해요. 우리가 서한을 전달하고 싶다. 그럼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건 오히려 요구를 전달하는 모임이거든요. 전달하면 받고. 그런 모임까지 다 들어간 15번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 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이런 거죠. 정도 안부 묻는 정도 그것도 이제 자리였던 합의가 거예요. 끝나고 나서 피해자들이 왜 우리를 배제하냐. 우리 문제인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언론에 밝힌 것이 우리 15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명절 때 찾아온다 그러면 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저렇게 이용하는구나.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된 것은 명확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급 협의를 할 때는 그래도 네. 지금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느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공식 사죄하라.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라라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똑같이 뭐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했다.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했다. 앵무새처럼 그동안 해왔던 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할머니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국장급 협의할 때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장급 협의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바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갔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비밀로 피해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러면 고위급 저희들조차도. 회담으로 넘어갈 뒤부터는 여러 가지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전달이 되지 없었습니다. 않았던 네. 거예요. 그 고위급 라인에 결국에는 이병기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본인들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일본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병기 그럼 국정원장은 일본을 잘 압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래도 뭐 저는 윤병세 전 외교장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외교 업무를 외교부에 있는 사람이 더 알지 국정원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윤 대표님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또는 피해자 할머니들 이런 만나서 그래도 성의 보이고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했던 것에 그러니까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배제시키고 결국 본인이 직접 한 라인으로 연결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국정원장 내세워서 그쪽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안전보장국장이라고 하는 야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둘 다 정치적 대리인을 내세워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때문에 급무살을 타서 2개월 만에 합의가 이끌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졸속이고 이렇게 이면에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완전히 뒤로 물러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완전 밀실 합의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할머님들이 정말 분노하시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조금 인터뷰 찾아보고 네. 너무나 화가 났는데 할머니들께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데 할머니들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왜 정부가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파느냐. 네. 또 왜 역사를 지우려고 하느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야기할 때도 한국 정부는 한마디 말도 안 했거든요. 해외의 평화비가 그 해외 시민단체들이 세우는데 워낙 일본 정부와 우익이 압력을 넣고 로비를 하니까 그 주체들이 한국 대사관에,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대사관, 미국에 있는 대사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러면 그 대사관들의, 그러니까 한국 정부 측에서 어떤 훈령이 갔냐면은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라 라는 훈령들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인회라든가 한국 단체들, 한인 단체들에게도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관여도 하지
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을 외교부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할머니들과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는데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밀실 합의, 할머니들 표현하면 쑥덕쑥덕 예. 자기들끼리 얘기한 끝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을 지난 합의 이후에 저질렀구나. 분노와 참담함과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 계속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냐. 네. 어제도 그런 표현. 할머니들 집회하셨죠? 수요 집회. 네, 할머니들 못 나오셨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합의에 대해서 이런 밀실 합의, 이면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시 이제 협상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할 텐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 이메일을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안부 TF보고서 유감이다. 균형 있게 평가 못하고 있다.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걸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길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게 이면 합의가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그건 평가해야 말이 안 되나요? 되죠. 왜냐하면 그게 왜 부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본이 이 합의서를 가지고 정부를 계속 압박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정부는 이미 합의해 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수적입니까? 어찌 보면 이게 주예요. 겉으로 내세운 것은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면 합의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수적으로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형식으로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큰 실망감을 줬습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굴욕적인 어떤 합의를 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라고 하면 당시의 어떤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지금이라도 깊이 사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면 합의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그분. 윤병세 그분은 이면 합의 없다고. 그때는 이면 합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도. 네. 본인은 끝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수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압력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이 외교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윤병세 전 장관의 뭐 적극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건 좀 어땠나요? 별로였죠.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까요? 본인의 입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죠. 오히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 외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외교부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때부터 청취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 장관이 어떤 대외적인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 밝힐 때는 네. 늘 피해자들의 요구에 약간 뭐랄까 못 미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한일합의 이후에도 보인 행태는 오히려 그러니까 합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은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지금 발표된 것을 통해서 외교부와 여가부는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데 외교부 수장으로서 책임감으로 사죄를 해도 지금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일부 야당이나 일부 시각에서 이 외교 문서를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본과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외교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어떻게 저는 평가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상적으로 외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양국 간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국민한테 보고하는 내용과 본인들이 했던 이면 합의가 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간에 이렇게 이면 합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양쪽 국민들 다 속이고 어찌 보면 한일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속이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과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대내적으로 또다시 비밀 합의 문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밝혀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 잘못된 합의를 했는데 그걸 그냥 그럼 덮고 넘어가야 됩니까? 외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잘못된 정부가 잘못된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 문제로 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일 간의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위안부 할머님 문제처럼 아주 민감한 사안, 네. 인권과 연관돼 있고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밀에서 양국 간의 비밀적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밝히지 않을 내용은 뭐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위안부 합의 문제를 왜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합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들춰내서 바로 잡고 또 우리가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엄중하게 항의해서 바로 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거는 이미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차부터 14차까지 회의록을 전부 다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교부에서 사실 이게 뭐 외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비밀로 30년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향후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 지금 현재 일본의 반응은 정말 네. 뻔뻔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위안부 문제는 인권에 국제 인권 기준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안보나 경제 또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투틀의 외교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일본에 통하지 않는 게 일본이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와 모든 것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지금 돌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근데 비상식적인 그런 외교 파트너와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 이런 비상식적인 외교가 이런 어떤 행태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우아하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아하게 아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베와 박근혜가 만나지 않았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교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렇게 고립되어서 등을 돌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국제 정세 안에서 외교는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때를 기다리면 그리고 국내에서 조치할 것들 조치하고 국제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28일 잘못되었던 것들을 새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무엇보다도 저는 국내 사회에다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네.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해결돼야 된다. 라는 한국의 그런 방침이라고 할까요? 한국 정부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선언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콩고라든가 우간다라든가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인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태국 정부에. 저는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네. 대표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거를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문제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이면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의 좀 해결 방법이 좀 될까요? 그렇죠. 그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가 일본을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도 물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 이슈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아베의 그런 태도 또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태도 이게 잘못됐죠. 미국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미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또 의원들은 일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인권의 기준에 또 아픈 상처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전쟁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많은 여성들을 이 인류의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국가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지금 2015년에 했던 합의가 해결의
완성이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 말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니까 국내부터 일단 문제를 제기해서 진실을 다 밝혀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로 또 정치 외교 문제는 정치 외교 문제로 또 가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그럴 그렇죠. 뿐이 아니기 네.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본인 인권 변호 출신이잖아요. 분명히 저는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극하면서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일본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본인들이 스스로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 공식적인 성명이 네. 나왔는데 고민이 되게 깊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정식적인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어제 이제 논평이 나오지 않고 하루 정도 이제 숙고한 다음에 논평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합의가 분명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논평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발표를 앞두고 계속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평창 올림픽 이후로 뭐 정부의 입장을 할 것이다라든가 TF팀 보고는 평가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랬죠. 목소리들이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것도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거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것은 2015 한일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고 특히 그 TF팀 발표를 통해서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담함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관계 부처에게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냐면은 지금 아베 총리가 이미 대놓고 합의 안 지키면 나는 평창 올림픽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합의를 국익과 이 위안부 문제를 거래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그러니까 희생시켜 버렸던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입장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네. 위안부 문제와 이런 인권 문제와 국익의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네. 어제 이 조사 결과 발표 나고 청와대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상당 기간 좀 시간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저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이거 국정 이슈로 삼고 또 이걸 해결하는데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우리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 그 한이라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아베가 오는 게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안 온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 그 아픔을 씻어주지 못하고 아베가 평창 올림픽 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베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네. 안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단은 다 온다고 하면 굳이 아베가 와야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공은 아베에게 넘어갈 거다. 결국은 아베의 책임이 될 것이고 과연 아베가 그런 무리수를 쓰게 될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아베가 오지 네.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간의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죠. 안 왔다라고 하면서 네. 저희는 오히려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아베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한일 간의 외교가 과연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관리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아베는 1mm도 양보할 수 없다, 뭐 움직이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일 간의 정말 외교가
물론 거꾸로 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뭐 안보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아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안보나 경제 문제는 또 다른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네. 결국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정신적 위안부 문제를 그냥 덤으로 넘겨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걸 분리해서 보자는 거예요. 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들 하고 안보나 경제 문제는 또 안보나 경제 문제를 하고. 근데 일본이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안보나 경제 문제를 완전히 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미국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그런 관계가 경색되는 것이 결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미국도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또 곤욕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의 어떤 공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나 안보 문제는 또 경제 문제는 따로 충분히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 나름대로의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일본에 대한 압박, 요구, 이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껄끄럽고 뭔가 갈등이 증폭되고 그렇겠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4년 후 그러니까 외교도 우리 외교가 늘 급급해서 오늘 내일을 막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멀리 내다보는 외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발표했던 이 TF팀 발표가 오히려 3년 후 불거진다면 3년 후 가면 또 마찬가지로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제대로 원칙을 세운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엉클어진 외교를 풀어서 가는 그 지혜를 외교부 당국자들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베 신조의 사실은 이 합의를 하고서도 합의 내용을 조금 부인하는 태도라든가, 사실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이제 합의가 잘못되었다라는 여론이 들끓자 외교부를 통해서 요구를 한 게 조금 위로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후속적인 좀 조처라도 좀 해달라라고 일본에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가 위안부 그 2015 한일 합의에 대해서 무효화라든가 폐기라든가 이런 것은 선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정부가 무효화 조치를 이미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30분 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합의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일본 정부가 깬 거죠. 파기를 한 거죠. 네, 파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뭐 정부는 그 뒤에 정말로 침묵했고요. 한국 정부는 저희들은 정부 조직이 아니니까 민간 차원에서 유엔에서 가서 발언을 하거나 또 해외에서 기림 및 평화비가 세워지는 활동들이 진행될 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민간이 나서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호주 같은 경우 평화비가 세워질 때 일본 정부가 우익들과 함께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호주의 평화비가 세워지는 거는 일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라고 제소를 하거든요. 물론 기각되었지만.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 정부 스스로 무효화의 길을 갔으면서 한국 정부에게만 거꾸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2015년 12월 28일 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책임에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사과하고 사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년도 3월에 유엔에 가서 그렇게 강제 연행한 바 없다라고 하면 사죄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면 합의 비공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공개된 내용, 책임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사죄가 아니라 오詫비라는 일본말 표현은 사죄라고 번역할 수가 없죠. 사실은 미안하다라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죠. sorry, 영어로 치면 sorry, 우리 좀 미안합니다, 뭐 그 정도죠. 그리고 이제 국고에서 10억 엔인데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TF팀 발표에서는 약간의 그래도 과거보다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사죄란 무엇이냐, 그렇죠. 인정이란 무엇이냐, 누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했는가라는 것을 적시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 위에 입각해서 사죄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죄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배상으로 이어지고. 근데 이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가역적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이고, 그러니까 이면 합의를 떠나서도 공개된 합의로서도 이건 충분히 그 책임을 추궁하고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변호사가 그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네. 피해자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얻은 경우에는 뭐 1억, 2억, 3억을 준다고 해도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의의 가장 기본이 정말 피해자들, 이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러한 것들이 담겼어야 됐는데 지금 이 한일 간에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합의는 그야말로 돈으로 때우는 합의였어요. 그리고 그걸 또 우리나라 정부는 용인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챙긴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 두 주체 어디에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아베야 그렇다고 쳐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인 할머님들의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신 얘기해주고 울분을 토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그걸 합의를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의 대통령이었는지도 황당하고요. 또 위안부 할머님들한테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그러면 합의를 하러 가려면 할머님들이 뭘 요구하는지 듣고 그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관철시키도록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내고 그것이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할머니들을 좀 대신해서 문재인 정부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해결하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이전에는 그래도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국제적으로 받아냈거든요. 근데 엉클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시 풀어서 제대로 정상으로 옮겨놓느냐 하는 숙제가 남았는데 가장 그 첫 번째 이제 과제가 그 한일 합의 이후로 받았던 10억 엔을 어떤 방식으로 일본 정부에게 다시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인가. 저렇게 일본이 지금 상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화해치유재단을 어떻게 해산해서 원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이렇게 절박하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그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0억 엔을 그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역겹다.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을 그 10억 엔에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일단 제거하고 그리고 제대로 정의로운 해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NGO와 또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또 국제인권 기준에 입각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저희 정대협이 또 고민해가면서 한국의 시민사회 또 국제인권사회와 함께 논의해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저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TF 조사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려운 한일 관계라든가 사실 일본의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도움도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나 위완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부가 인식하고 그 문제를 관철시켜서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법적 청구도 하고 고소도 하고 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대 국가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대표해서 우리 국가의 외교부가 나서서 뭘 요구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밝히셨으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다른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돼요.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로만 온전히 이건 인권의 문제고 온전히 이것은 그 귀한 젊은 시절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잘못된 전쟁의 그 아픔들 또
그런 나라들, 군국주의의 나라가 됐던 일본, 이 나라에 대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거였지 보면.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일본이 저렇게 사죄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저 부분이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드러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